네, 안녕하세요. 뷰티 앤 더 베스트의 김유리, 류금조입니다. 이전 편 가슴 지방이식 시술 관련한 영상 보고 오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기본적인 시술에 관련된 Q&A를 또 정리해서 원장님이랑 재밌는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는 청담 주넥스의원의 성기수 원장이고요.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환자로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맞아요. 아하, 예, 이게 좀 질문이 날카로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변이 궁금하셨어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런 질문을 정리를 해서 받았어요. 네. 받기도 했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것까지 추가해서 오늘 준비를 네, 했는데요. 원장님,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이 어떤 거였죠? 말 그대로 내 몸에서 어떤 불필요한 부분 또는 뭐 필요하더라도 어쨌든 없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지방 조직을 뽑아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가슴에 넣어서 가슴의 볼륨감을 유지해 준다라는 것이 가슴 지방 이식 수술의 개념이죠.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해 주셨던 네. 내용인데요. 가슴 지방 이식 시술의 시간, 아. 소요되는 시간과 그리고 회복 기간은 얼마 정도 그렇다고 걸리는지 예, 실제로 이제 궁금해하시죠? 시술을 받으실 분들이 네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사실은 환자분의 조건에 사실 영향이 있어요. 지방이 많다면 뽑을 때 금방 채취하겠죠. 심지어 어떤 분은 30, 40분 만에 다 뽑기도 해요. 근데 정말로 마른 분이면 채취하는 데마다 한 2시간을 뽑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굉장히 힘들죠, 그때는. 그런데 평균적으로 한 2시간 남짓? 한 2시간 정도는 보통 필요하고요. 수술하고 나서 회사 며칠 쉬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저는 보통 한 이틀 정도 수술하는 날, 그 다음 날 정도는 좀 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많으신 분들 좀 힘들겠다 싶으면은 그러면 응답 한 4일 정도는 좀 빼주세요. 그래서 한 금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해서 주말 쉬시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데 예, 그건 진짜 하시면 돼요. 확실히 짧게 짧다. 걸리네요. 예, 그래서 오히려 회복기는 빠르죠. 아니 그러면 이제 가슴 지방 이식 시술을 하면 유지력은 또 얼마나? 참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따지면 얘가 살아있는 조직이잖아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미국 가서 살다 하더라도 거기서 살면은 그냥 사는 거죠. 네. 바꿔 말하면 유지 기간은 어떻게 보면 평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생착률. 그러니까 이식하고 나서 살아남을 때까지 100% 다 못 살다고 했잖아요. 이 얼마나 죽느냐 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적어도 한 3개월 정도까지는 이 얘들이 죽고 살고 운명이 결정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 동안 부었다가 한 달째는 붓기가 많이 깔아내서 쭉 줄어들었다가 한 2, 3개월째 되면 다시 좀 회복을 해요. 사실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대개는 한 적어도 3개월이 지나봐야 살았다. 이제 유지가 잘 되겠다. 얘는 또는 간다. 벌써 흡수됐어. 이제부터는 커봤자 별로 더 안 커질 거야. 이렇게 결판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보통 재수술을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빠르면 3개월, 또 웬만하면 6개월을 가서 우리가 부피를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 같아. 얼굴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그 텀으로 맞아. 처음에는 이차를 좋았다가 하니까. 빠지니까. 한 2달 지나면 원장님 다 빠졌어요. 뭐 어떻게? 근데 사진 보면은 물론 조금만 남아 빠진 건 있는데 아니에요. 맞아, 다 빠진 게 맞아. 아닌데 있긴 기분이 있어요. 너무 상실감이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슴도 더 그래요. 신기하게 한 3개월 정도 텀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이제 거의 평생 간다고 봐요. 원장님 그러면 네. 사실 이제 보형물 수술 비용은 대부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지방 이식 시술은 좀 비용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데이스도 조금 네네, 그쵸. 들쭉날쭉이죠. 그래서 비용이 한 어느 정도 하나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여러 선생님들의 평균적인 비용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가슴 지방 이식 그러면은 싸게는 한 400, 많게는 한 600 이렇게 보통 보시고요. 근데 어떤 데 가면은 줄기세포 지방 이식 이래서 네. 그냥 기본 1000부터 시작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줄기세포 수술이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물론 좋은 거는 맞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걸 더 주고 줄기세포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냥 줄기세포 안 해도 되나?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그러면 그 비용에 따라서 몇 컵이 커지는, 그러니까 몇 컵을 기준으로 이제 비용이 네, 결정이 되나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이게 보형물은 몇 cc가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가 있죠. 지방 이식은 우리가 물에 설탕을 녹이는 것과 같아요. 물 1리터, 설탕 1리터. 그래서 녹이면 2리터가 될까요? 아니요. 분자량이 큰 애, 작은 애가 섞이니까 두 개가 합쳐서 빈 공간을 메워주게 되니까 2리터가 안 되죠. 그러다 보니 늘 고민이 나는 원장님 뭐 컵이 B컵이 되길 원했는데 아직 B컵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약간의 그 소통에 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이 넣는다 해서 잘 살면 좋겠는데 잘 못 산다 하는 오히려 많이 넣을수록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그런 애로가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적게 넣으면 더 많이 살아요. 오히려. 환경이 좋잖아요. 이게 딜레마. 170밖에 안 넣는데 어머나 잘 살아.
생각보다 잘 사네요. 자주면 300을 그래서 또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진짜 조금씩. 300을 넣는데 푹 다 꺼졌어.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 번 해야 돼요? 이게 참 딜레마네요. 수술비도 싸지 않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여러 번을 해?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줄기세포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면 원장님 최적화된 신체 조건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런 사람이면은 결과가 정말 좋다. 그거는 첫 조건은 원래 조금 가슴이 있었던 분. 원래 좀 있었는데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다이어트가 이게 생활이 되다 보니 진짜 살이 빠지니까 여기 얼굴 눈 밑에 하고 가슴 위가 꺼져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만 반달돼 있어서 이런 경우 있죠. 그런 게 원래 가슴이 공간이 여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식했을 때 잘 살고 그다음에 출산하신 분. 출산하신 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 조직이 한번 늘어난 데다가 모유 수유를 하든 안 하든 그쪽으로는 혈류가 증가돼 있어요. 그래서 혈관도 좀 더 있죠. 근데 혈관에 더 있다는 말은 이 시간 애들이 잘 산다. 또는 보형물을 했다가 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형물 넣었다가 이거 뭐 부작용 구축 이런 거 와서 뺐어. 그래서 가슴이 좀 허전해. 그래서 다시 지방을 하고 싶어. 어쨌든 안에 흉터가 조금 있어서 우리가 신경은 쓰이나 피부로 보면은 보형물로 인해서 피부가 늘어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잘 살죠. 중요한 포인트가 어쨌든 가슴방 여유예요. 그렇습니다. 공간 확보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지방이 좀 모자라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좀 열심히 노력해서 뽑으면 돼요. 근데 아무리 뽑아놔도 들어갈 자리가 없으면 정말 대책이 맞아. 없는 거죠. 가슴 지방 이식 시술을 받을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좀 있을까요? 네, 아까도 얼핏 나왔는데 그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고객분도 그렇고 좀 큰 가슴을 원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지방을 좀 많이 넣고 싶어 하죠. 근데 이 조직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많이 넣다 보면은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 많은 식구가 살다 보면 자기들끼리도 경쟁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얘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영양분이나 산소도 부족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부작용도 많이 생겨요. 너무 지나친 욕심은 항상 화근이 된다. 그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예. 그 유방암 때문에 중요한 그거- 질문이에요. 네네네. 네, 중요한 질문인데 과거에 저들이 처음 할 때만 해도 가슴에 지방을 넣으면은 그 석회화 가 잘 생긴다 또는 뭐 섬유화 이런 게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유방암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손님들께서 많이 꺼려 하셨어요. 가슴이라는 것은 유선이 나오는 조직, 나무 뿌리처럼 돼서 젖이 나오는 조직이 있고 그 주변은 다 지방이에요. 유방암이라고 하면 이 유선 조직에서 생겨요. 지방을 이식을 할 때 유선 조직은 피하고 주변 지방 조직에 지방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넣다 보면은 이제 유선에 접촉이 될 수 있겠죠. 이거는 의사가 조심해야 되는 문제. 그거는 괜찮은데 지방을 정제를 꼭 해가지고 섬유질들을 좀 빼고 넣어줘야 되는데 이 섬유질을 안 빼고 지나치게 많이 넣다 보면 이 섬유질들이 나중에 석회화가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유방암 감별할 때 유방암 때문에 생긴 석회화인지 이식으로 넣는 지방 때문에 생긴 석회화인지 좀 헷갈리겠죠. 그래서 살짝 오해하면은 가슴 지방 이식 때문에 유방암 감별이 헷갈리게 된다면 나한테 2차적인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손님들은 가슴 지방 이식했더니 유방암 됐다 하는데 그건 아니고 예, 가슴 지방 이식으로 오는 석회화 때문에 유방암 감별에 조금 헷갈릴 수 있다. 이것이 정답이에요. 한 번에 몇 cc나 넣어요? 그럼 도대체 몇 cc는 넣어야 좋을까요? 500? 너무 크다. 아니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렇죠. 아니 줄어든다고 감안한다면 그 정도 줄어든- 넣어야 될지도 그렇게 모르겠어요. 따지면은 아까 그렇죠. 욕심을 버려. 그렇습니다. 그런 여기서 사대? 중요한 열심이 또 나왔어요. 원래 가슴 크기에 따라서 사실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약간 C급 정도가 오시면은 한 300, 350이 들어가요. 한쪽 당. C컵인데도? 근데 정말로 A급이거나 정말로 스몰 A급 온다면은 한 120만 돼가도 빵빵해요. 그래서 사실 상당한 개인차가 있어요. 근데 지방 이식 시술을 하고서도 여자들은 365일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흔히 많이 듣는 이야기가 원장님 저 지방이 좀 부족해서 살 좀 찌울까요? 제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살을 찌워서 가슴 지방 이식을 했어. 성공적으로 잘 살았어. 내가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면요? 빠지죠.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좀 거꾸로 해야 되겠죠. 가슴 지방 이식을 하고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제 보기에는 괜찮은데 원장님 저 2% 부족해요. 이럴 때 제 대답은 한 500g이나 1kg 정도만 찌우세요 그래요. 그게 참. 원장님 어떡해? 신기하네요. 나 살찔 텐데. 아니에요. 그쪽 부분은 우리가 뺐잖아요. 네. 뺐기 때문에 절대 원상 복귀될 일은 거의 없고 대신에 그 애들이 이사 왔는 가슴이 살이 쪄요. 그래서 지방 이식 수술하고 나서 약간 불만족스러울 때 2차를 할까 말까? 그때는 한 500g 많지도 찌우고 않죠? 나서. 500g 1kg만 찌워 보시면 안 해도 되겠는데? 네, 이런 판단이 설 근데 거예요. 가슴도 꼭 2차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처음에 과하게 넣는 방법은 이제 포기하고 아까도 이야기했죠. 욕심은 화를 부른다.
많이 넣고 싶은데 좀 참고 좀 알맞게 넣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럴 때 또 역시 2%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해결은 찌우는 거. 500g만 찌워본다. 그렇게 해서 괜찮다. 그러면 그냥 지내세요. 혹시 남친이 섭섭해할 때 좀 빵빚게 먹고 주무시면은 야호예요. 끝 됐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 저는 워낙 찌는 체질이 아니고 자꾸 빠지게만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살짝 해주시면은 처음에 너무 과하게 넣어서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또 결과도 더 좋아요. 원장님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지금 당장 씻을 때 눕고 싶어지네요. 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좀 어떠했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또 다른 질문이 생기시면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이제 성기수 원장님과의 Q&A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원장님, 채널이 뭐죠? 뷰티 앤 더 베스트! 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또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갈게요 이제. 안녕. 퇴근.